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와인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중에서도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씨.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의 와인에 대해서 좀 즐기는 방법이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으로 좀 즐기셨나요? 네, 그럼요. 네, 집에서도 와인을 좀 드셨고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네. 와인도 먹어보고 제가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다들 몰랐던 이 지식이라서 신기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또 레스토랑이나 와인숍에서 와인을 고르실 때 이제 조금 자기만의 맞는 와인 스타일을 고르시려면 각 고장에 따라서 와인의 네. 스타일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맛이라던가 지식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하도록 해요. 보르도 와인을 좀 많이 아시나요? 글쎄요, 프랑스 지방의 가장 유명한 곳 네. 정도. 네, 와인 하면 항상 떠오르는 와인이 보르도 와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르도는 아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와인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엘리트 와인이라고 할 정도로 와인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하면 항상 좀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지도, 세계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르도를 하기 전에 보르도 역사가 좀 필요하지 네. 않으실까요? 백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네. 봤죠. 그래서 백년 전쟁 하면 보르도와 영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그 전쟁인데요. 그 시점에 바로 와인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백년 전쟁 하면서 많이 떠오르는 영웅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뭐 잔다르크라던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백년 전쟁 당시에 있었던 많은 영웅들을 가지고 지금의 와인 샤또 이름에다 붙여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샤또 딸보라던가 샤또 빨모라던가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영국 백년 전쟁 당시에 나타났던 영웅들의 이름을 가지고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거를 보시고 바로 와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네. 풀기가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이슈가 생겼죠. 이제 와인이 많은 생산을 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많이 가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조금 좀 수출이 미미해서 이 수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보르도 와인들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분이 바로 나폴레옹 3세가 이런 와인들에 대해서 보르도 와인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가 1855년도에 파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파리 박람회 때 나폴레옹 3세의 황제가 보르도의 여러 영주나 이런 사또의 그 오너들한테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르도 와인들을 등급을 매겨라, 이런 칙령을 내려서 이제 보르도의 많은 영주들이 이제 보르도의 와인들을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등급이 지금 현재 있는 그랑크루 클라세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855년도에 생산된 5등급으로 나눈 그 보르도의 매독 지역의 와인들이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랑크루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등급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그때부터 이 등급을 나누는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었어요. 예, 많은 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855년도에 등급이 새겼었을 때는 그 가격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가격을 매겼는데요. 이 5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샤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불변입니다. 그래서 뭐 조직이 있어서 등급을 바꾸거나 재심사를 하거나 이런 그게 없고요. 이 1855년도에 생산된 등급 안에 든 샤또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그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롭게 생성된 뭐 품질 좋은 와인, 새로운 와인들도 많이 생산되는데 그런 와인들이 뭐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품질이 이퀄 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5등급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5등급 안에 들어있는 와인이라도 심지어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서 슈퍼 세컨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 등급을 이상해 가는, 버금가는 품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딱 한 번의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는데 딱 한 번의 변동이 바로 일어났던 게 197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와인 라벨하면 항상 떠오르는 와인이 바로 샤또 무똥 로칠드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그림도 보시는 것처럼 항상 매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명한 와인인데요. 이 무똥 로칠드가 1973년도에 처음으로 단 한 번에 그 등급을 승격시켰습니다. 이 처음에 1855년도에는 무똥 로칠드는 2등급에 등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1973년도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된 최초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이자 마지막의 와인인가요? 그렇죠. 와, 그러면은 등급이 높을수록 일단 가격이 높다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이라 할지라도 5등급의 와인이 품질이 굉장히 뛰어난 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와인들은 가격 면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됩니다. 단 1등급은 제외입니다. 항상 1등급은 가장 최고급의 와인, 세계 최고의 와인, 희귀성의 와인, 품질력으로 상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1등급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5대 샤또라고도 불러지는데요. 이 5대 샤또들 같은 경우에 좀 알아두시면 많이 상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대 샤또에는 가장 유명한 게 샤또 라뚜르, 그다음에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마고, 그다음에 샤또 오브리옹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네. 불어라 그런지 조금 네, 어려운 것 어려우시죠.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이름들이 대부분 또 지역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네. 편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와인에 대한 지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도 지역을 하면 보르도는 하나의 지역이구나 시인데 이 보르도 지역 안에는 여러 또 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마을들이 또 와인의 굉장히 유명한 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AOC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AOC는 일명하여 아펠라시옹 도리진 꽁트롤레인데요. 일명 원산지 통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원산지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원산지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와인뿐만 아니라 치즈도 똑같이 원산지 통제 명칭을 따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산지 통제 명칭을 보신다면 어떤 의미냐면 원산지 통제 명칭을 가장 쉽게 레이블에서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펠라시옹 포메롤 꽁트올레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중심에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펠라시옹 포메롤 꽁트올레라고 하시면 바로 원산지는 포메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 프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건가요?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단 프랑스는 AOC라는 개념으로 가지만요. 이탈리아는 DOCG로 가고요. 스페인은 DOC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도 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